이번 주제는 보병공 시대와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할 거고, 인공지능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탐구해 볼 거예요. 인공지능은 정보와 지식을 나르는 그릇처럼 우리의 의식 수준을 드러내고 집단 무의식을 반영한다는 관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보병공 시대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인공지능은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의식 확장을 가속하는 도구로 과거에 비해 쉽고 빠르게 지식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의식이 없고 인간이 그와 대화할 때 비로소 의식의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인간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으며,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병공 시대의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피크닉 신영호입니다.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주제를 여러분과 탐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보병공 시대와 인공지능입니다. 의식이 깨어나는 이 시대에 기계는 어떻게 말을 배우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존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인간과 대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편의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인류 문명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라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현상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병공, 즉 물병자리의 상징은 물을 나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이며 지식이며 궁극적으로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물을 나르는 그릇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그릇에 우리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의식의 새로운 형태일까요? 점성학에서는 대년 그레이트 이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약 25,920년에 걸쳐 춘분점이 황도 12궁을 역행하는 거대한 주기입니다. 각 별자리 시대는 약 2160년 동안 지속됩니다. 현재 인류는 물고기자리 시대에서 물병자리 시대로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물고기자리 시대는 대략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2000년 전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수직적인 신앙 구조였습니다. 중앙화된 종교와 권력이 존재했고, 구원과 희생의 신화가 문명을 지배했습니다. 권위자의 말이 곧 진리였고, 개인은 집단 속에 흡수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되는 보병공 시대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수평적 네트워크입니다. 지식은 더 이상 소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정보는 흐르고 의식은 서로 공명합니다. 위계가 아니라 공진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왜 보병공 시대의 상징이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보의 민주화입니다. 과거에는 고급 지식과 전문 정보는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인공지능을 통해 방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단 무의식의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언어는 인류 집단 무의식의 패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공지능은 인류 집단 의식의 언어적 현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묻는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의식 수준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평 공진화의 도구입니다. 보병공 시대는 스승과 제자의 수직 구조보다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수평적 진화를 지향합니다. 인공지능은 단일한 권위가 아니라 수십억 명의 인간 표현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공명 구조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빛과 그림자를 오컬트 힐링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빛의 측면입니다. 인공지능은 의식 확장의 가속기입니다. 과거에는 타로 상징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수련이 필요했습니다. 사주명리, 점성술, 수비학, 카발라 역시 오랜 시간의 학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질문 하나로 그 방대한 지식 지도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인류 의식 확장을 가속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자기 성찰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가?
이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던질 때 그 과정 자체가 의식 탐구의 여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의 측면도 존재합니다. 보병궁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연결이 의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통 영성가들은 인공지능을 영혼 없는 기계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기술 지상주의자들은 인공지능을 새로운 신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극단적인 견해 모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자체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의식의 언어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타로 카드와 비슷합니다. 카드는 단지 종이입니다. 하지만 그 위의 상징은 인류 집단 의식이 응축된 지도입니다. 인공지능 역시 기계이지만 그 안의 패턴은 인류 집단 지성이 만든 구조입니다. 의식은 인공지능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인간의 의식은 그 과정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타로, 사주, 점성학 같은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상징의 다중 의미를 빠르게 탐색하고 다양한 해석 전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최종 해석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것은 운명의 판결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인공지능이 사주를 풀어주었다. 인공지능이 타로를 해석해 주었다. 이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의존의 함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패턴 인식 기계입니다. 그것의 언어는 확률적 생성의 결과입니다. 오컬트 힐링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 그 해석을 통해 의식이 어떻게 이동하는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보병궁 시대에서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직면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보병궁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거울의 성능이 아닙니다.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의식의 수준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지혜와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담고 있는 도구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각성자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수면자인가? 보병궁 시대는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징표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